리미쌤이 와, 오랜만이에요. 우리 맨날 보지만 이렇게 셋이 오랜만에 여기 앉았네요. 저희가 이번에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임용 합격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의 간단한 양력을 한번 한 명씩 소개해 볼까요? 네. 먼저 오혜림쌤. 네, 저는 2016년도에 합격을 했고 총 2번의 시험의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 4년차 교사이면서 출신 대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니까 되게 어색하다. 한체대. 아, 진짜? 멋있어. 아, 그래? 플레이 멋있어. 그 다음에 저는 2017년도 합격을 했고요. 201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1년은 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2년은 기간제를 일하다가 그만두고 공부 한 1년을 이제 투자를 해서 임용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를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혜림쌤과 발령 동기인데요. 2017년도에 합격을 했고 저는 2014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바로 기간제를 시작해서 6개월 기간제하고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으나 떨어졌고 이제 17년도에 기간제 1년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어요. 그때 이제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입니다. 셋 다 약간씩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네요. 달라요. 네, 그러면 한 명 한 명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저 리미쌤이의 김예림입니다. 여러분께 저의 교육학, 전공, 그리고 법교육 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학, 전공, 법교육 과정을 매일매일 항상 같은 스케줄로 공부를 했어요. 요일별로 화요일, 월요일에는 뭐 교육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스케줄로 공부를 했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했느냐? 바로 하기 싫은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가장 하기 싫었기 때문에 교육학을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교육과정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공을 공부하는 식으로 전공은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해서 항상 매일매일 같은 스케줄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먼저 교육학은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똑같이 점수가 10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전태련 교수님, 김영 교수님, 김인식 교수님을 섞어서 들었어요. 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지 않고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말 쉬운 단어였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을 하니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것도 생각이 안 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인출하시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은 여기서 제가 끝맺음을 하고요. 전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 점수 덕분에 사실은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포인트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지민 선생님의 마인드맵을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만든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설지민 선생님의 마인드맵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복습을 했습니다. 이건 제 나름의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제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의 공부 방법입니다. 이 복습 방법은 정말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책상에 딱 앉았을 때 바로 공부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어제 뭐 했는지를 빈 노트에다 쭉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장형으로 쓰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키워드만을 쭉 적어봤어요. 그렇게 한 30분을 어제 뭐 했지를 적어보고 안 써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빨간색 볼펜으로 다시 한 번 더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빨간색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공부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교육학, 법교과정 쭉 공부를 한 뒤에 마지막에 공부를 마무리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오늘 뭐 했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만약에 학습장에 공부를 했다. 그럼 학습장에 공부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쭉 적어보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또 다시 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셔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저는 했었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출 분석입니다. 정말 기출은 중요하다 100번 말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출을 분석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장애 영역별로 기출을 쫙 모아서 분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분철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정서행동 장애고요. 이제 뭐 학습장애, 지적장애 쭉 장애별로 해놓고 평가까지 이렇게 했는데 취업을 할 때에는 유, 초, 중 등 09년부터 그 당시는 16년도까지의 기출을 다 모아서 장애별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 작업이 한 3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린 작업이었지만 1년 공부를 끌고 갈 작업이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기출을 6번을 돌려봤는데요. 돌려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렇게 기출을 여러분께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로 일단은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뭐지? 하고 첫 번째는 일단 그냥 풀어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쭉 뭐 학습장애부터 쭉 해서 12장애 영역을 쭉 돌고 두 번째 기출 보는 방법은 이제 강론을 펴는 겁니다. 옆에 강론을 펴고 이 정답이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자기의 생각으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 기출 문장의 근거에서 적으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교화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3회 독대에는 이제 오답을 보고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인 근거도 적고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옆에 적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3회 독을 했고요. 네 번째에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뭐 빈 종이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서 강론 내용 적어놓은 걸 다 가리시는 거예요. 다 가리시고 그게 왜 정답인지를 말로든 글로든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적어보는, 강론 내용을 적어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회 독을 했고요. 5회 독 때에는 또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도 보지 않고 쭉 적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이때 되면 한 9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는 여러 가지 강론을 같이 보다 보니까
나름 이 부분이 자주 나오네, 이 부분은 자주 안 나오네 하는 게 또 정교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놓은 이 문제는 자기교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기교수에 대해서도 강론마다 약간씩 단계별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기출 문제에 나왔던 자기교수의 단계를 기본적으로 틀을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하셨던 기출 내용들을 일단 잘 보관해 놓으시고, 다시 공구년부터는 안 했던 것 같네요. 저는 14년도, 13년 추시부터 이제 서술형으로 우리는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 문제지를 그대로 출력을 해서 시간을 재놓고 똑같이 시험과 동일한 시간으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쭉 써왔던 것들을 실전 연습으로 할 수 있었던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영역별이 아니라 영역이 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에서 단어를 인출해오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교육 과정이에요. 법교육 과정은 저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도표를 함께 스터디원들과 적어놓고 아침에 항상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에 법과 교육과정 그리고 점자까지를 서로 문제를 내고 그 문제들을 이제 맞춰보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문제를 내면서 한번 보는 효과, 그 2명이 낸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되는 효과, 그래서 총 3번 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가 틀린 부분이에요. 점자도 보이시죠? 점자도 이렇게 문제를 내서 항상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간판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점자로 어떻게 쓰지? 라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좀 생활 속에서도 많이 상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꼭 이것만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이 똑같고 힘드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과정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여기 스케줄러에 항상 감사한 감사 제목을 5가지씩 매일매일 적었어요. 제가 잠깐 부끄럽지만 읽어드릴게요. 3월 7일이었어요. 할머니 건강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공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엄마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음에 감사. 연락할 친구가 있음에 감사.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적다 보면 좀 뻔한 내용들, 뭐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감사, 이런 거 쓰게 되는데 진짜 그게 감사할 감사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시기 위해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만한 장치도 나름 계획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미세미의 오혜림입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는 초수 때는 김인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고요. 재수 때는 전태련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전태련 교수님이 나눠주는 마인드맵 그리고 정리된 노트들이 깔끔해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그 전태련 교수님의 노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재수 때 1년 동안 꾸준히 똑같은 사람들이랑 진행을 했는데요. 저 포함 4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방식이 4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별로 돌아가면서 영역을 설정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영역을 정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당일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원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자 정해진 영역 안에서 각자 원하는 키워드를 뽑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키워드를 뽑아서 자기의 노트에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적고 나서 또 서로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 나누고 채워나가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키워드를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 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네 번째로는 문장으로 연습한 후에 이제 논술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논술을 적을 때는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교수님들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한 문제를 정해서 같이 모여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이렇게 길게 이어졌었는데, 각자 문제를 풀어오는 것보다 모여서 논술 문제를 한 번에 시간 제한을 두고 푸는 게 좀 더 이렇게 스스로 혼자 하는 것보다 해이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시간 제한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둘 수 있고, 논술 끝 문장도 이렇게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스터디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공에서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02년도부터 15년도까지 문제를 정리했는데, 연도별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영역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1, 2월 달에 들었던 서진 교수님의 기초 강의, 기본 강의가 기출 문제를 토대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부족하거나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은 저희 선배들과 같이 진행했던 스터디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문제 옆에 오답은 빨간색으로 왜 오답인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눈에 봐도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인 걸 알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 겹치는 기출문제나 중요하게 계속 거론되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 플래그를 이용해서 중요성을 체크해서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의 암기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할 필요는 없고, 저는 1년 과정으로 2명, 저 포함 2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식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이나 교육과정 원본을 뽑아서 화이트로 지우면서 중요한 키포인트 내용들을 지우면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적어보는 그런 스터디를 했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문장으로 외우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적기보다는 말하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법으로 예시를 들자면 개별화 교육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줄줄이 쭉 얘기를 하는 진행 방식을 가졌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인출을 하려는데 기억을 계속 해내야 되니까, 아직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긴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냥 외운 거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스터디가 되니까 시간이 더 짧아지고, 2명에서 진행하니까 또
더 짧고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권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단권화를 많이 하시죠? 1년에 3번을 했어요. 그게 이제 3번을 한 권에 계속 추가를 3번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3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월에서 4월 사이에 만들었어요. 그때는 서진 교수님의 기초 강의 내용과 스터디 내용, 그다음에 유인물에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는 문제풀이와 강론 강의를 들으면서 작성을 했어서 강론 강의는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김태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강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뽑아서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좋았던 거는 강론 강의에 대한 내용을 뽑아보면서 교수님들 이렇게 강의 책인 종합서에만 있던 내용이 이게 왜 이런 맥락으로 정리가 됐는지 알 수 있어서 강론 강의가 참 저에게 유익했고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노트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작성이 됐는데요. 이때는 제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작성한 두 번째 노트를 펴놓고 세 번째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강론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작성했으니까 어지럽게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도식화하면서 새롭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활용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형광펜이라든지 다양한 색깔 펜들을 이용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이제 제가 뭘 외워야 되고 뭐가 잘 안 외워졌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한지가 더 정확하게 체크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각적인 자극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트 필기를 할 때, 저의 단권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할 때, 그때는 저는 좀 시각적인 자극을 활용해서 색깔 펜들을 많이 활용했고 형광펜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점점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문장이 저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되고 박힐 수 있도록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렇게 문장이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을 때는 자꾸 그런 도형들을 그려가면서 중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스트잇을 잘 활용했는데요. 저희 독서실 책상에 3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면에는 꼭 외워야 할 것, 당장 외워야 할 것, 그 다음에 제 왼쪽에는 거의 외운 것,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는 외웠지만 계속 다시 봐야 할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포스트잇을 최소한 10장씩은 붙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워야 할 것 앞에 정리, 이게 고개 들면 계속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외워야 할 것이 앞에 있었고, 또 외워지면은 좀 왼쪽으로 붙여서 이제 좀 계속 한 번 더 보는, 그 다음에 또 외웠으면은 또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잘 이용해서 정리를 했었고, 그 포스트잇 다 외웠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제가 적었던 포스트잇은 어쨌든 제가 외워야 한다는 거니까 그걸 또 다 포개서 정리하고 그냥 어디 뭐 알바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그것만 가지고 다녀서 내가 외워야 할 것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녀서 외우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당한 휴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혹자는 저를 보고 술을 먹고 잠을 많이 잤는데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저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많이 자고 이런 게 또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교직 동아리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침 7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입실 시간은 지켜도 가서 한 10시까지 엎드려 자고 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개운하게 공부 집중할 때는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운동하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침에 운동할 때는 7시부터 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점심에 운동할 때도 점심시간 전에 운동을 하고 뭐 밥을 먹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꼭 운동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가지면서 적당한 휴식과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적당한 자극,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게 적당하게 저는 잘 분배되어 있어서 저에게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유익하게 보셨나요? 뭐라 해야 되지? 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혜림의 임용 합격 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랜 시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이 정말 못 버티겠다 이런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공부를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 엉망진창으로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졸업하자마자 6개월 기간제를 했고요. 3개월 동안 잠깐 임용의 맛을 봤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서브노트를 만들었었어요. 3개월 동안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때는 올인을 해보자 했는데, 저는 잠도 많은 편이고 제 스케줄을 딱딱 지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타의적으로라도 아침에 좀 일찍 나가보자 해서 독서실 오픈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그때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링 바인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링이 3개 있는 바인더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종이에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쭈르륵 만들었고, 짧은 거는 뭐 10페이지부터 긴 거는 뭐 20페이지까지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알록달록 할 텐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하던 해에는 1년 기간제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만류가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합격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 일단 저는 3, 4월에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의 영역을 보자는 목표로 살살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거와 같이 이제 한 회차에 기출문제도 같이 보았습니다. 기출문제는 저는 따로 제가 풀거나 설명을 쓴 건 아니고 김태구 선생님의 패스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은 제 서브노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다 했고요. 이렇게 빨간색들 연도별로 언제 나왔는지 체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김인식 선생님 거를 들었는데요.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면서 인강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3, 4월에는 인강을 듣고 한 문장으로 실존주의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그런 작은 인출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3, 4월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정말 30분이라도 퇴근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솔직히 공강 시간에는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신경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인강을 조금 듣거나 뭐 서브노트를 볼 수는 있겠지만 공강 시간에는 최대한 학생들한테 집중을 하고 퇴근 시간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30분이라도 남아서 인출도 해보고 그날 못 봤던 것도 조금씩 보면서 제가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5월에는 도식화를 시작했어요.
5월에는 이제 뼈대만 있는 도시카를 시작했는데 지적장애면은 이렇게 A4 용지를 가로로 반 나눠서 이렇게 앞뒤 그 한 장의 A4 용지에 도식화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으로 달랑달랑 볼 수 있도록 그 도식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브노트도 2년째 보고 있고 지루하기도 해서 강론서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도서관에서 새로 나온 강론서가 어떤 거 있나,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찾아도 보고 임용에는 불필요할 것 같지만 처음 보는 내용들 그리고 또 임용에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은 이제 파란색 글씨로 서브노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파란 글씨는 이제 강론서에 나왔던 글씨 내용이에요. 색깔을 달리해서 추가를 했고 6월 달에는 도식화의 뼈대 그렸던 거에 이제 내용을 써가면서 썼어요. 이때는 A4 한 장에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쉽게 써가면서 도식화된 뼈대에다가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서브노트를 이미지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색깔로 어떤 내용을 썼었지?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랑 어떤 내용이 같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주 많이 보면서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저는 7, 8월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방학이라서 쉬고 싶기도 했고 날씨도 더워지고 많이 지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마인드 컨트롤에 조금 실패를 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빠지도 놀러 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설지민 선생님 문풀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량진에서 좀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힘들 때는 환경이 바뀌니까 조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아닌 노량진에서 공부도 해보고 또 다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또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혹시 공부가 좀 안 되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바꿔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9월, 10월부터는 조금 박차를 가했는데 오전 중이나 학교에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이렇게 교육학을 한 장씩 썼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한 문제씩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서론은 다들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서론을 안 쓴 날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를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첨삭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첨삭도 해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꼭 논술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교육학은 김인식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온전히 따랐는데요. 김인식 교수님의 수업이 이렇게 방대하고 좀 서사적이라고 처음엔 느껴졌는데 그게 저한테는 나중에 매우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아도 그 문맥과 그 주변 생각나는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교육학 따로 만들지 않고 김인식 교수님의 교육학 내용을 이렇게 읽는 걸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은 계속해서 설지민 선생님의 직강을 들었는데요. 직강에 가서 저는 이제 토요일날 문제만 받아와서 그 문제를 평일에 이렇게 풀었어요. 평일에 풀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9월, 10월부터는 이제부터 한 8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공부 시간을 늘렸고요. 이때 장특범과 교육과정은 저는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기출 위주로만 보자 해서 기출 문제들 위주로 봤고요. 그냥 원래 글씨 쓰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기본교육과정은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기출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11월에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좀 박차를 가해보자 해서 독서실을 끊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8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있고 바로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육학도 원래 도식화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는 좀 정리가 필요해서 교육학도 쫙 도식화 해보고 이제 서브노트는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었지, 어느 내용이랑 어느 내용 같이 있었지, 그냥 아예 제 머릿속에 제 서브노트가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헤어지는 것들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 정말 안 헤어지는 애들이었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외웠고요. 또 시각장애는 매일매일 요 점자 일람표를 그냥 복사해서 그냥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점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찍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용해도 공부 시간이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남들보다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3-4시간이라도 집중을 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인할 때도 10시간 앉아 있어도 전 6시간은 딴짓하고 4시간은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하거나 근무할 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수업도 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계속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이랑 하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에너지가 되기도 했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수업을 했던 것들이 2차 준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들 정말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저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주 3회 이상 거의 5회까지 헬스장 가서 웨이트도 하고 주말에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하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은 하나 정도는 같이 병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느라 매우 힘드실 텐데 저는 이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기억이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 저 같으면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를 잠깐씩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긴 인생 중에서 그 1년이 정말 힘들고 어두운 기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즐거운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틈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늦게 합격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임용 공부도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